만렙입니다. 만렙 52쪽에 함수 파트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자, 함수는 이런 관계다. 우리가 사실 함수라고 하는 걸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데, 함수를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대응이라는 말입니다. 대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잡고 가야 되는데,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함수라고 하는 건 두 집합의 어떤 대응 관계로부터 함수라는 게 시작된다.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대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2쪽 제 첫 번째 대응은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이때 집합 x의 원소 x에 작은 x에 집합 y의 원소 작은 y가 짝지어지면서 x와 x에 y가 대응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화살표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집합 x가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합 y가 있어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전체적인 어떤 대응관계를 잡게 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합 x에 들어있는 작은 x라는 값과 집합 y에 들어있는 이 작은 y가 여기서 만들어진 그 대응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과정, 이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응이라는 개념은 함수에서 쓰이는 하나의 x값이 결정됨에 따라 y값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집합에 어떤 그 정의역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x와 y라는 두 집합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끼리의 어떤 연결 관계가 단순하게 그냥 무작위로 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수학이니까 수학적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대응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응은 집합 x의 원소 작은 x가 집합 y의 원소 작은 y에 연결되는 대응되는 관계, 짝지어지는 관계를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건 이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f의 x에서 y로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앞에 이제 이 f라고 하는 게 함수를 뜻하는 게 되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어떤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합에 들어있는 각각의 명칭들이 좀 있어요. x들이 모여 있는 집합 x,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집합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자, 일단 이제 대응이 되기 이전에 이 y라는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를 선택을 하겠죠. 단순하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쭉 가서 y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쭉 끌어낼 거야. 또 y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선택받은 y 값들만 모아서 우리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이라고 했죠. 정의역. 여기 이제 대응되는 y 값들을 우리가 이제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x에 의해서 대응된 y 값들, 우리가 이 fx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이 x가 집합 x의 원소인데, 집합 x의 원소 x가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대응된 이 원소들만으로 이루어진 집합, 얘가 이제 치역이 된다. 치역이라 함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대응된 y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선택받은 y 값들이 되겠죠.
y의 집합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혀 관계없는 원소들이 공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대응 관계에 의해서 선택받은 y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보면 좀 편해요. 예를 들어보면 좀 편하니까 그 예를 먼저 들어보면 일단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아니다부터 판단할까요? 1번, 2번, 3번, 4번에 보면 52쪽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대응되는 관계가 맞는 걸 찾아라.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 4가 공역에 있는 원소 A, B, C에 대응이 되는데 그 대응되는 과정에서 얘가 함수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죠.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 과정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면 X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어요. 1, 2, 3, 4가 있고 Y라는 집합에 A, B, C가 있죠.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4 얘네들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A, B, C를 공역이라고 하죠. 지금 아직은 대응을 안 시켰어요. 얘네들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화살표를 출발시키죠.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A로 대응이 됩니다. 집합 X에 있는 원소 2가 B로 대응이 됩니다. 집합 X에 있는 원소 3이 C로 대응이 됩니다. 이런 어떤 대응 관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모두 다 집합 Y에 있는 원소를 오직 하나만 선택을 했느냐를 판단해야 되지. 그런데 자 1이 갔어요. 2가 갔습니다. 3이 갔어요. 4가 선택한 Y값이 없잖아. 이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오직 하나씩 짝을 지어줘야 됩니다. 짝짓지 못한 이런 원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집합은 이 대응 관계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두 번째 2번도 보면 2번에 나와 있는 건 1, 2, 3, 4가 있습니다. 여기에 A하고 B하고 C가 있죠. 마찬가지로 집합 X에 있는 원소 1, 2, 3, 4 4개의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 A, B, C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죠. 주어져 있는 1이 A로 갔고요. 2가 A로 갔고 3이 C로 갔고 4가 C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원소가 지금 어떻게 대응됐느냐? 1은 A, 2도 A, 3은 C, 4는 C.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집합 X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집합 Y에 있는 원소를 오직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1이 A를 선택했고 2가 A를 선택했고 같은 값은 상관없습니다. 1과 2가 같은 값을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이 하나, 2가 하나, 3도 하나, 4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선택했을 때 얘네들은 함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함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대응 관계는 함수가 맞다. 함수가 맞다. 3번의 경우는 어때요? 3번에 주어져 있는 경우는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1, 2, 3, 4. 그 다음에 Y에 있는 원소가 A, B, C가 있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그 1은 A로 그 다음에 2하고 3은 B로 갔고요. 3에서 화살표가 하나 더 출발했습니다. C로 가고 4가 C로 갔습니다. 함수에 대한 규칙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함수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X에 있는 모든 각각의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를 오직 하나씩 선택할 때 무슨 얘기냐면 3처럼 3이 Y에 있는 원소를 두 개를 선택한 거죠. Y에 있는 원소가 두 개의 X 원소로부터 선택받는 건 관련이 없습니다. 집합 X에 있는 것들이 집합 Y에 있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하는 게 하나만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만 출발하면 되는데 얘처럼 3이 두 개의 화살표를 출발시켰잖아.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각각의 원소들이 하나의 화살표를 출발시켜야 돼. 대응을 하나씩 시켜야 된다고. 1이 A로 가고 2가 A로 가고 이건 상관없다고. 1이 하나 출발시켰고 2가 하나 출발시켰고. 근데 여기서는 3이 두 개의 화살표를 출발시켰잖아. 3은 두 개의 Y값을 선택했어.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함수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함수는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각각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 선택할 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것도 3이라는 원소의 저 출발 방법이 잘못됐죠. 선택을 2개 했습니다. 선택을 안 해도 안 되고 2개를 선택해도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의 화살표를 출발시켜야 된다. Y가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2개를 받든 받지 못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함수는 하나, 집합 X의 원소가 하나의 화살표를 출발시켜서 그 출발한 화살표가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Y에 있는 원소 A, B, C가 있어요. 4번은 1이 A로, 2가 A로, 3도 A로, 4도 A로 얘네들은 전부 다 화살을 하나만 출발시켰잖아. 대응을 하나씩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되는 거지. 주어져 있는 거에서 2번하고 4번은 함수가 돼요. 1번이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건 4가 화살표를 출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은 3에서 화살을 2개 출발시켜서 대응관계를 흐트러버린 거죠. 함수라고 하는 건 집합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의 Y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배웠던 용어들 중에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놓고 나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다. 정의역, 공역, 치역. 5번 볼래요? 5번. 5번에 주어져 있는 건 X라는 집합에 1, 2, 3이 있어. Y라는 집합에 A, B, C가 있어. 자, 1에서 A로 갔어. 하나 출발했죠? 2에서 C로 갔어. 하나 출발했습니다. 3에서 또 C로 갔습니다. 역시 하나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건 다 하나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잡자. 자, 이 F라는 관계, 함수 관계에 의해서 자, 최초에 집합 X에 들어있는 세 개의 원소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한다. 정의역 X는 1, 2, 3, 세 개의 원소를 갖는다. 그제? 선택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Y 값들, 이걸 우리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 공역은 Y라고 쓸 거고, 공역에는 A하고 B하고 C가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제 치역은 또 뭐냐? 치역도 Y인데, 그 치역에 있는 Y는 어떤 Y냐면, 선택받은 Y값. 우리가 선택받은 Y값은 여기서 뭐가 되냐는 거죠. 이 Y라는 집합 A, B, C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의해서 선택받은 Y값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건 A하고 C만 선택받았지. 선택받은 Y값들만 묶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정의역은 최초에 주어져 있는 집합 X의 원소 얘네들을 정의역. 최초에 아직 대응되기 전에 Y에 있는 원소들을 공역. 사실 공역은 큰 의미가 없겠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건 정의역과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의해서 선택받은 Y값들 치역 이 부분이 이제 함수에서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6번, 7번, 8번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의역, 고역, 공역, 치역을 한번 교재에다가 써보세요. 다 써보세요. 자, 그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써보세요. 일단 정의역은 집합 X니까요. X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다 써주면 되죠. 1, 2, 3, 4. 그치? 공역도 화살표하고 상관없이 집합 Y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집합 Y에 들어있는 원소들 잘 보이시는지 써주시면 되고. 수민이가 아직 답이 없네. 수민아 답을 알아. 잘 보이십니까? 공역은 3, 4, 5, 6. 3, 4, 5, 6. 정역과 공역은 대응관계와 관계없이 여기 나와 있는 그냥 그림상에서 집합 X의 원소를 모두 다 쓰고 집합 Y의 원소를 전부 다 쓰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정역과 공역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Y값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Y값 중에서 화살을 맞았어야 되니까 1에 의해서 4, 2에 의해서 6, 3에 의해서 5, 4에 의해서 3이 선택을 받았잖아. 그러면 얘네 여기 나와 있는 3, 4, 5, 6이라는 원소가 집합 X의 원소로부터 모두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Y값들의 집합, 대응된
대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y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야.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치역을 써보자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써보자. 7번에 주어져 있는 정의역은 1, 2, 3, 3개의 원소만 있지? 3개의 원소를 나란히 써주시면 되고, 공역은 2, 3, 4가 있어요. 2, 3, 4. 공역에 있는 원소는 2, 3, 4.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y값은 1도 2를 선택했고 2도 2를 3도 2를 선택했으니까 선택받은 y값은 2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에 의하면 x라는 집합 정의역과 y라는 집합 공역이 있으면 x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 y값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치역이라는 이 집합은 공역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공역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치역은 공역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치역은 공역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6번 문제에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태지.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역 안에 하나의 원소로 전부 다 대응되는 그런 함수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공역과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8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세요. 8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여기서도 이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이제 나란히 정리해보면, 정의역이 1부터 5까지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고, 공역이 선택받을 준비가 된 건 A, B, C인데, 이 A, B, C 중에 실제로 선택받은 원소는 A가 4개로부터 B가 1개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A하고 B만 치역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역, 정의역, 치역, 역자로 끝나는 얘네들이요, 이게 집합으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처럼 저렇게 역으로 끝나는 쟤네들은 집합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정의역도 집합으로, 공역도 집합으로, 치역도 집합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알아주시고, 다음에 이제 함수값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텐데, 이게 우리 생각보다 단순한 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로부터 정의역에 A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A에 의해서 선택받은 Y값 B가 있다라고 합시다. 주어진 함수가 F라는 함수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A가 B에 대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 표현하면 FA는 B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F라는 함수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림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수식 형태로도 주어질 텐데, 그 수식 형태로 주어지는 각각의 어떤 fx라는 함수가 주어지겠죠? 그럼 그 fx라는 함수에 집합 x의 원소를 하나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y값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하나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각각의 함수값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이에요. 집합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선택한 y값들의 전체 집합, 이게 함수값의 전체 집합 치역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면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함수값은 집합 x의 원소, 임의의 원소, 한 원소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한 원소 A에 대응되는 y값, 이걸 갖다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x가 정해짐에 따라 나오는 y값, 이걸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9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소개가 필요하죠. 9번, 10번, 11번은 함수, 그 관계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fx가 x 플러스 2라는 관계와 마이너스 x라는 관계를 따라가는데, x는 유리수일 때는 2를 더할 거고, x가 무리수일 때는 이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자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줬습니다. 문제 안에서 특별히 어떤 언급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는 실수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는 문제 맨 앞머리에 써 있긴 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수나 이런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그런 수학적 범위에서는 사실상 허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최대 범위가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의 범위에서 이런 대응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된 조건이 없을 때는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 관계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주어져 있는 9번과 10번과 11번에서 세 가지 함수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F2, x가 2일 때 y값, F 루트 2, x가 루트 2일 때 y값, 그 다음에 11번의 경우에는 F6, 6에 대한 함수값과 루트 3에 대한 함수값, 얘네들에 대한 값을 둘이 더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x값에 따라서 2나 루트 2나 6이나 루트 3이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유리수면 2를 더할 거야. 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겠지, 그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숫자 4개 중 4개는 너무나 구별이 명확하죠?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게, 근호를 가지고 있는 게 무리수고, 근호가 있지 않은 2나 6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값은 x에다가 2를 더해라. 그러니까 2에다 2를 더해서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4다. x가 2일 때 함수값은 4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루트 2는 무리수가 되고 무리수에 대한 것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게끔 해서 무리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게끔 했습니다. 따라서 f 루트 2, 루트 2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주어져 있는 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6은 유리수고 루트 3은 무리수니까 6은 2를 더해서 8을 만드시고 루트 3은 무리수니까 무리수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3 하죠. 유리수와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여기가 끝이죠. 그치?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니까 결과상으로 이렇습니다. 주어져 있는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F2는 4, F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 F6 더하기 F 루트 3은 8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 나가시면 되죠. 그죠? 많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관계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12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보세요. 12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f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2다. 자, 이거에 대해서 F5를 구하는 게 이 아래에 있는 12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예요. F5를 구해라. F5를. 자, 여기 나와 있는 F,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저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F 뒤에는 X만 있으면 되지. F에다가 왜 X 플러스 1을 갖다 놔갖고 나를 애매기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을 함수라는 파트에서 배우다 보면 합성함수라고 하는 파트가 이 다음에 나와요.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fx는 고유의 자리입니다. f 뒤에 이 자리에 오는 요 영역은 고유의 영역입니다. 누구 자리야? 누구 자리? 이 자리는 x의 자리야. f 뒤에 들어가는 요 5는 x의 자리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은 x의 값이에요. 근데 그게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잖아.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면 이 x 플러스 1 자리가 5가 되게 만드는 x값, 그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f5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에 내가 5가 되게 x의 값을 잡는 거, 물론 우리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x가 4면 되죠. x가 4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5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수는요, 여기 있는 x하고 괄호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문제 안에 들어있는 한 줄의 수식에 들어있는 요 x와 요 x는 같은 x야. 이 자리에다 내가 4를 넣으면 여기다가도 4를 넣어야 돼. 선생님 여기 4 집어넣으면 5 되잖아요. 여기다 5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럼 이렇게 문제 안 줬지. 여러분들한테 아예 애초부터 fx가 x제곱 빼기 2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안 줬잖아. 왜? 얘기했잖아.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12, 13, 14, 15 실질적으로 뭐 지금 당장 그런 의미를 여기다 써놓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개념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여기다가 x가 아닌 x 플러스 1, x가 아닌 다른 식이 왔다는 얘기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곧 배우게 될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 x 플러스 1 자리에 x 대신에 4를 넣으면 f5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와 이 x제곱 빼기 2에 있는 x는 같은 놈이다. 나는 여기다 x 대신에 4를 넣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4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서 16 빼기 2 14가 여기 나와 있는 F5 이 식에서 F5를 구하는 과정이 된다. 실제로 x 플러스 1이 5다 x는 4니까 4를 넣어서 내가 14를 구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뭐 이해 안 가더라도 잠깐만 들어볼까? 이런 얘기야. F 뒤에 와야 되는 건 x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더하기 1 이런 거나 꼴비기 싫다. t라고 만들자. 이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치환에 의해서 fx x 플러스 1 자리를 나는 t로 바꿨을 거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x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x는 x 플러스 1이 t니까 x는 t 빼기 1이라고 써야지. x에다 1 더했으니까 내가 x를 구하고 싶으면 t에서 1 빼면 되지. 플러스 1 넘겨서 x를 t-1로 바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면 ft는 x를 t-1로 바꿔서 t-1의 제곱 빼기 2라고 이 식을 바꾸자. 응? 자, 함수에서 우리가 x값,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가 x야. 그것에 대응되는 대표되는 문자가 y야.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왜 x만 쓰고 왜 y만 되냐? 그래 맞아. 여기다가 x 말고 t를 써도 돼. x하고 t하고 뭐 하다못해 x하고 y를 바꿨어도 우리가 이제 정의역에 있는 게 누구냐? x라는 문자를 t로 바꿨었다고 얘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써도 얘는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함수라고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건 x 플러스 1이 있는데 저기 있는 x 플러스 1에 들어있는 x를 제곱하고 2를 빼자. 이 의미야. 여기에 들어있는 x를 내가 x 플러스 1을 t로 바꿔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저기서 f5를 구하려면 x에다 4를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t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야. t에다 5를 집어넣는 거야. 5를 넣으면 5에서 1을 빼 4가 되겠지. 4를 제곱하면 16, 16에서 2 빼면 14. 봐라. x에다 1을 더한 상태의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내가 x에다 집어넣을 때 f5를 구하려고 x에 4를 집어넣잖아. 그 2를 다시 수식으로 아니 너 그러지 말고요 5를 넣어.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수식에서 알아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할게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걸 다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F 옆에 있는 이 괄호 안에다가 5를 집어넣을 때 5를 넣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야. 식의 모양이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내가 여기다 5를 넣고 싶어요. f 옆에다가 5를 넣고 싶은데 여기다 넣을 때는 4를 넣어야 되고 여기다 넣을 때는 t에다가 5를 넣어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넣으면 얘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5를 넣으면 4의 제곱 빼기 2 f5를 구할 때 5를 넣어서 1 빼고 제곱하면 4의 제곱 빼기 2 봐라 똑같잖아. 하는 짓은 똑같은데 보여지는 식의 모양만 다른 거야. 응?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하지만 필요한 내용이야. 이 뒤에 가면 또 쓸 거거든.
뒤에 가면 쓸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금 이런 어떤 변형, x 플러스 1을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조금 더 또 막 이게 다르게 나와 있어. 4를 빼고 3 곱하고 1 빼고 1 뺀 다음에 2로 나누고 어쨌든 간에 F5를 구하려면 x라는 문자에다가는 내가 도대체 뭘 넣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라고. 13, 14, 15번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F5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문제도 모두 다 F5. F5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지. 지금 이 fx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자리가 5가 돼야 돼. 어? 그리고 이 뭐 좌변에 있는 x하고 우변에 있는 x는 같은 숫자가 들어갈 거야. 얘가요. 첫 번째 건 우리가 뭐 여기 5 만들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겠어? x 빼기 4가 5가 되려면 x에다가 9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9 집어넣어야 되잖아. x에다 9를 대입해요. 나는 F5를 구합니다. 그러려면 x에다가 9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9의 제곱 81 더하기 5. 마이너스 81에다가 5 더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81에다가 5를 더하면 마이너스 76 되나? 마이너스 76? 이게 함수값이야. F5 함수값 구한 거야. 3x 빼기 1 요 자리가 3x 빼기 1이라는 요 자리가 5가 돼야 돼. 1 넘겨 6 3으로 나눠 x에다 2 집어넣어야겠네. x에다 2 x에다 2를 넣으면 F5가 된다니까. F5가 x에다가 2를 넣는 거야. 2 더하기 2 얘는 4 돼야겠지. 4 그치? 맞지? 4가 돼야 돼. 오 여기 분수야. 분수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x 빼기 1이 5가 돼야 돼. 자 2를 넘겨. 그러면 10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넘겨서 더하면 11 되겠지. 우린 x에다 11 집어넣어야 돼. F5를 구하려고 여기다 11 빼기 4 11 빼기 4 이렇게 해서 7이라는 함수값을 구해낸 거지.